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쌤입니다. 오랜만에 복습 영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학년과는 다르게 이제 예비고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이제 2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가 발표가 나게 되면서 정말 이제 대입이라는 게 이제는 뭔가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주인공 그쵸, 그 주역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말일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를 경험해 왔지만 그 나이 때 벌써 막 대입, 뭐 내신, 수능 이런 말들이 아직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정말로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층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든 아니면 공부에 대한 태도든 인생에 대한 태도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이제 복습 테스트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원래 이제 리듬을 다시 한번 더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시작할 거고요. 윅 9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많이 포진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휴를 끝나고 다시 영어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랄까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열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윅 9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 있고, 하지만 뭐 그게 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아마 복습 영상 자체도 그렇게 막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복습 영상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아, 맞다. 우리 이랬었지.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런 커리큘럼이었지를 다시 한번 더 느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윅 9을 피시면서 오늘 그렇다면 복습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윅 9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테마 1의 부사 구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3번부터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3, 4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책을 펴고 필기를 준비하시고 복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람들은 아니라는데 창의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어디선가 봤더니 이제 이 단어가 좀 중요하죠. 바로 abstract가 바로 뭐냐면 추상이에요, 추상.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영역에서는 사람은 창의적일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복잡할 거예요.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이제 얘를 모아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데 어디에서 창의적인가 봤더니 무언가에 대해선 창의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스타트를 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등 영어는요. 논설물 기반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논문 기반이 많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뭘까 말 자체가 조금은 친절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술지다 보니까 이제 읽는 독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보통 쓰여진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쓰여진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모의사 지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자가 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사람들은 추상의 영역에서 창의적이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무언가에 대해서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라는 게 그냥 너무 애매한 거예요. 무언가? 이게 대체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이 무언가란 건 뭐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의 바로 반대격인 구체적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추상이라면은 이제 얘는 구체적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대급부로 빨리 발상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또 콜론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 보자면, 자, 그들은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세미콜론을 찍고 구체적인 건 뭐냐면 수학이든 공학이든 쓰기든 음악이든 비즈니스 사업도 괜찮지만 여기서 아마 경영학인 것 같아요. 경영학이든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구체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추상과 오늘은 구체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추상의 영역에서는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구체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을 창의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04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것도 좋아요. 자, 볼게요.
자, 기자, 이제 저널리스트, 이제 기자들은 불렀는데, 자, call이란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A, B를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A를 B라고 칭하다라는 보통 상해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inverted, 뒤집혀진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통 기자들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은 역 피라미드라고 해서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물음표 되는 거예요. 역 피라미드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뭐 하냐면은 자 이렇게 자 하이픈을 그으면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붙입니다. 왜냐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친절하지 못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 자 이 괄호를 통해서 한 번 더 필자 설명해 주는데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꼭대기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역 피라미드는 건 뭐냐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면 되고 요 아래 하단부 있죠. 하단부. 여기 하단부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는 덜 중요한 정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오늘 기자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은 스타트 이걸 시작점이라고 이거를 끝점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자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크게 던져놓고 시작한 다음에 오히려 덜 중요한 정보를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저희가 공부했지만 두 가지 구조를 제창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011번 바로 가볼게요. 01번은 아까 바로 이어졌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콤마를 기점으로 한번 과감하게 끄덕으면서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뉴스 스토리가 쓰여지는데 마치 뭐처럼 쓰여지냐면은 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도 네? 뉴스가 미스테리라고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물음표가 뜨는 게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필자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 뉴스가 미스테리였던 쓰여진 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었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with에 의한 바로 무슨 표현? 상태 표현을 통해서 이 미스테리한 상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뉴스가 미스테리처럼 쓰였던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은 아주 극적인 payoff. 자, payoff란 말 기억나시죠? 바로 뭐냐면 보상이에요.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극적인 어떤 보상이 끝쪽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급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급식에서 가장 맛있는 거를 나중에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먹는 걸 의미하면 돼요. 콤마 끊으면 그렇다면 독자들 자 후에서 괄호 열고 동사 앞에서 닫아볼게요. 어떤 독자냐면은 한 이야기의 중간쯤에서 break off 잠깐 생각이 좀 끊어진 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끊어진 독자들은 그 요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해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는 그러면 미스테리처럼 쓰던 것은 극적 보상,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배치한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까 전 문장과 이어서 발생하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떤 구조를 말하고 있냐면은 네, 맞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끝자락에 배치된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얘를 우리는 아마도 아까 두 갈식의 반대격인 이제 아마 미괄식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뉴스가 미괄식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독자들이 중간에 잠깐 흐름을 놓치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뭔가 흐름을 놓치게 되는 순간에는 그 요점과 주제의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필자가 오늘 바라고 싶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갈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문장만 보더라도 중간에 제가 흐름만 놓치게 되면은 주제의식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미갈식보다는 조금 더 두 갈식을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자, 콤마체도 끊읍시다. 자, 오늘 이 지문을 골라온 건 뭐냐면 이 수거 때문에 그래요. When it comes to 라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뭐 원리라 논리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얘는 아주 그냥 특수하게 아주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전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중요한 건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것이 여기에 올 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뜻은 뭐냐면 뭐뭐에
관하여라는 그냥 수거처럼 암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럼 제가 잘 보세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의사결정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아직 콤마가 안 나왔죠? 끊지 말고 투정사 이어갑니다. 무슨 의사결정인가 봤더니 내가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 라는 의사결정에 관해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명사 다음에 대 있죠? 그럼 우리가 괄호 열고 자, 한번 호흡 한번 길게 한번 빼봅시다. 자, 어떤 목표인가 봤더니 굉장히 유사한데 내가 하프 마라톤이니까 마라톤이 아마 42km 정도 돼요 대략. 그럼 내가 21km를 뛰는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걸 하는데 자, 오늘 포인트는 뒤에죠. 자, 뒤에 우리 또 상태의 표현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은 very little training, 훈련은 거의 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같이 달리기에 대한 훈련이 없는 사람이 지금 다짜고짜 하프 마라톤 뛰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이 목표는 그럼 비유적으로 어떤 목표냐면은 이제 실현 불가능하고 이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또 전치사까지 챙겨가는 아주 그런 좋은 문장이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01번도 아주 잘 나왔어요. 저도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정말 수능답고 뭐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한번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자,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자, 핸디캡 이란 게 뭐냐면 장애를 부여하다, 장애가 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elf handicapping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장애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장애를 부여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악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습이. 이런 어려움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스스로에게 장애를 부여했다는 말을 걱정하지 말고 필자는 뒤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음표를 찍고 믿어요. 얘는 뒤에서 분명히 나를 느낌표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어떤 영어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이게 너가 스스로 장애를 부여할 때에는 너는 지금 이러한 행동에 engage, 몰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오늘 또 얘가 명사기 때문에 뒤에 대시 보이죠? 그럼 호흡을 세미콜론까지는 호흡을 끊으면 안 돼요. 콤마, 세미콜론, 마침표 이런 어떤 부호가 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절대로 멋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호흡이 굉장히 길게 빼야 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행동은 도대체 어떤 행동이냐면은 you know, 너도 알아. 너도 아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will harm, 마이너스 된다는 거야. 어디에? 가능성인데 너의 성공의 가능성에 아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너도 잘 아는 행동이라는 거야. 이랬나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고 한 번 더 설명 들어가. 너는 알아, 데이디아를. 데이 있죠, 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론, 동사 다음에 나온 대시 때문에 수식의 대시 아니라, 이제 목적으로 이끄는 접사 대시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가서, 아무튼 적어도 마침표까지는 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냐면은, 너가, you won't do as well. 잘 못할 거야, 시험에서. 만약 뭐 한다면은, 네가 지금 시험 전날 밤, before, 전날 밤에, 밖에 친구랑 놀러 나가는 거야. 그럼 너 분명히 시험 망할 거 알아. 너도 알아. 분명히 네 마음속에서. But you do it anyway. 그럼에도 무언가 결국 그것을 해버리고 마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장애는 건 바로 뭐냐면 너도 알아.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네가 네 스스로 아주 망하고 네 미래가 아주 개판이 될 건 너도 알아. 근데 사람에게 참 웃기지. 그럼에도 한다는 거야. 다 할 습관이야. 중간고사 전날 밤. 나 이 과목 해야 돼. 근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고 미치겠는 거야. 한 판만 하자. 안 되는 거 안 돼. 한 판만 하자.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02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저 02번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수거되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Well, 글쎄. You might stick to that. stick to라는 게 너무 중요한 뜻이죠. 고수하다. 어떤 행동 따위 등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걸 의미해요. For a day or two. 하루 이틀 정도는 너도 하겠지. 그 행동을 고수를 한다는 거야. But 하지만 자, 오늘 수거는 이겁니다. The chances are that 이라는 수거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chance는 기회가 맞아요. 근데 얘는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집합체라고 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렸죠. 제가 꽃꽂이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목표 중 하나인데 제가 꼬꼬치 수업을 갔는데 나 이상형을 만난 거야. 거기서 그건 기회죠. 한 번 만난 건 그건 기회야. 내가 이 분과 어떻게 한번 좀 연애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회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갔어. 또 만났네.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 이건 이제 더 이상 기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인 거 아니겠어? 난 이 사람이랑 잘 될 운명인가 보나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hances,가 뭐냐면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수의 의미와 s가 붙어서 복수가 의미가 될 때가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chances는 그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chances are that 이런 건 뭐냐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거다라고 하면 해석이 다 망가져요. 그게 아니라 이거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잘 볼게요.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너는 아마도 앞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뭐를? 지속할. 뭐일 수가 봤더니 meet. 충족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하면 안 돼요. 충족시키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commitment.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commitment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promise랑 다른 건 뭐냐면 promise는 기본적으로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 남과의 약속도 보통 promise라고 하지만 commitment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조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좀 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심? 그러니까 야 내일 우리 다시 봐. 그러니까 그런 약속 말고 김진경 너 이제 배달앱 끊어. 너 이제 건강식만 먹어. 약속해 나랑.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뭔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어떤 결심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에 따르자면은 얘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너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그 결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금연을 한번 해볼게요. 금연은 하루 이틀 유지를 하는데 하지만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속을 충족시킨 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우리나라 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누구나 결심하면 하지만 3일차쯤 되면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3일차나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작심삼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행태를 좀 비꼬집는 내용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01번 가보겠습니다. 자, 01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수동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란 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는 콤마가 없지만 얘가 after가 기본 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접사를 보통 쓰는 이유는 부사절을 형성하기 위함인데 부사절이 있다는 거는 주절이 별도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절 확인하고서는 여기서는 이제 끊고 별개라도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은 그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오로지 뭐 이후에 부여받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deeply, 그러니까 깊게 하지 말고 좀 강조의 표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참전한 이유인데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우리가 모두 참전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그 이름을 부여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1차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2차가 존재하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920년대 이제 얘가 보통 1920년대쯤 일어났던 전쟁이니까 그때는 그냥 이름이 세계대전이었던 거예요. 왜? 2차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2차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는 1차라고 이름을 붙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참 중요해 뭐냐면 그 끔찍한 1940년대라는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40년대는 그 끔찍한 시기 이전에 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어는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끔찍한 1940년대는 바로 뭘 의미합니까? 네, 바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보통 40년대에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World War II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단지 call, 또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예요. 자, 전하다지 말고 칭하다. 칭해졌는데 그냥 The Great War, 세계대전이라던가 혹은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는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정리하자면은 1차라는 말은 그 당시 때 태어난 말이 아니라 후에
이의 어떤 사후, 2차 세계대전 사후에 붙어진 명명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런 이름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저기 뒤에 이걸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 있거든요. 그걸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02번 가봅시다. 자, 02번은 별거 아닌데요. 이 커의 성질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얘는 반드시 뒤에 A, B가 와야 됩니다. A를 B라고 칭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주어라고 판단해줘야 되고 얘가 동사라고 이해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뒤에서 가봅시다.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칭하는 것, 이게 된 거예요. 그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제시하는데 that 이하를 제시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뭘 제시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아주 활동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어떻게인가 봤더니 deliberate이 바로 뭐냐면은 의도적인입니다. 의도적인.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심사숙고하는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요새는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야. 아까 기억하세요? 아까 그 질문 말한 거예요. 사람이 추상일 때는 창의적일 수가 없고 구체적일 때 창의적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거기서 이제 발췌된 똑같은 지문인데, 그럼 이 지문에 따르자면은 구체적이란 건 바로 뭘 의미하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추상이란 건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한 거.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고 뭔가 그냥 생각도 없고 그냥 뭉게뭉게한 느낌이라면, 구체란 건 뭐냐면 정확한 내가 목표 있는 거잖아. 목표가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게 구체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난 반드시 이걸 할 거야, 이걸 해야 돼 라는 의도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는 창의력이 발현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어설프게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창의력이란 거는 발현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07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가장 뭐랄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가봅시다. 아마 오늘 이 지문이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 이해가 아니라 해석적으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와 볼게요. 자, 먼저 콤마를 통해서 끊어줘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콤마를 통해서 먼저 끊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려 이 세 줄 전체가 싹 다 부사입니다. 뒤에 주절도 만만치 않게 길긴 하지만 어쨌든 부사가 좀 더 기형적으로 긴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compare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A with B라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호흡이 넓어야 돼요. 먼저 내가 콤마를 통해서 부사와 주절을 큼지막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부사 내부에서도 내가 compare A with B라는 어떤 세트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를 A로 잡고 어디까지를 B로 잡을지에 대해서 먼저 또 한 번 나눠주지 못한다면은 얘는 정말 해석이 싸그리 망가진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동명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부사. 그럼 잘 들어보세요. 비교하면서 뭐를? 결과인데 G로부터의 결과야. 근데 G도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여기가 PP가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G가 아니라 어떤 G인가 봤더니 given, PP죠? 받은 건데 긍정적 강화를 받은 거야. 네? 하지 말고 뒤에 of가 있으니까 음식이라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긍정적 행동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치? for, 뭘 위해서인가 봤더니 bar pressing behavior, 어떤 바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실험실 쥐인데 이런 어떤 바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누르도록 이제 하고 싶었던 거야, 실험 연구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유도를 한 거지. 이거 누르면은 음식 주고 누르면 음식 주고 해서 이 행동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쥐의 결과와 with, 비교를 한 건데 무엇과 비교한 거냐면은 그것들과 비교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것들인가 봤더니 were not, 받지 못한 거야. 얘네들은 음식도 받지 못한 애들이 되는 거야. 그치? 혹은 present, 이게 present가 선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다라는 뜻도 있어 얘가. 그러니까 얘도 받긴 받았는데 음식을 different rate, 조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different rate, 다른 비율로. 약간 알수 있지? 그러니까 누를 때 계속 줘야지 긍정 강화가 되는데 눌렀는데 안 주기도 하고, 뭐 어떨 때 누를 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A, G와 B, G를 할게요. 그럼 A, G는 뭐냐면 음식을 받은 G가 되는 거야. 음식을 계속 받은 G가 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음식을 제대로 못 받은 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G가 이제 당연히 비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at 이하가 아주 명백해졌다 이 말이야. 근데 봐봐,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that이 지금 뭐야?
접속사잖아. 근데 우리 기억나지? 접속사 다음에는 우리가 뭐 와야 돼? 완전 문장이 와야 되거든. 근데 뒤에 또 뭐가 왔어? 아니 이거 봐봐. 또 콤마를 찍고 얘가 또 왔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우리 기억나지? 그럼 얘가 지금 뭐하면 껴든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이 부사절이.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이 대스는 지금 어디 걸렸냐면은 여기에 걸려있다고 빨리 판단해줘야 돼. 여기에 걸려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이 대시 끝나는 지점은 콤마가 아니라 마침표까지 다 챙겨야 돼. 얘는 지금 대스는 원래 마침표까지 챙겨가는데 이 왼절이 눈치 없이 콤마를 찍고 껴든 형태로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내 자 들어봐. 음식이 등장할 때 뭐로써? 결과인데 G의 행동의 결과로서 음식이 등장할 때 아마 A, G를 말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곤 했다 이 말이야.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A, G, B, G가 있는데 B는 음식 못 받았어. 내가 행동했는데 음식 못 받아. A는 행동했는데 음식을 받아. 당연히 얘가 이제 미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되게 쉬운 거야. 당연히 보상 있으면 다 하지. 보상 있으면 사람들은 행동한다 이 말이야. 그런 쉬운 얘기인데 내가 이 질문을 뽑아온 거 뭐냐면 그 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려웠다 이 말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문장 구조 연습하고 해석 연습하는 길로 한번 좀 채택했다 이 말이야. 괜찮니? 자 우리가 그다음 가보자. 자 07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콤마가 많죠? 자 한번 잘 예쁘게 끊어봅시다. 자 만약에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비디오를 너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자 많은 경우에 신뢰성 그 생각이란 거야. 생각이란 건 아마도 이 추천에 대한 이 비디오 추천이라는 어떤 생각에 대한 신뢰성이지. 자 오늘 포인트 뭐냐면 얘가 주어야. 근데 이 또 뭐야? 주어잖아. 그런데 말했잖아. 괄호 열라니까 주어가 두 개일 리가 없어. 그럼 얘가 동사지. 뒤에 동사 또 있어? 다들하고. 그럼 이렇게 패턴을 짜야 된다고 약간. 그치? 그럼 내가 잘 들어봐. 이것이란 것은 아마도 제한일 것 같아. 그 제한이 제공하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신뢰성이란 것은 상승하는데 자 오늘 포인트 바로 in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in은 제발 어디 안 하지 말고 in은 항상 뭐다? 부사는 뭐야? 부연 설명. 그럼 너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아니 생각해봐. 어떤 생각이 있고 애가 추천해 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것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야 이 영화 재밌어 한번 봐봐. 야 요즘 영웅이라는 영화 재밌대 라는 건데 그 생각에 대한 실성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너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봤더니 direct proportion. 자 proportion 뭐냐면 비율이지. 그러니까 direct니까 직접적 비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하자면 정비례 정도 되는 거야. 정비례. 이랬어? 그러니까 똑같이 정비례로 오른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치? 뭐만큼이 봤더니 그 신뢰만큼 오르는데 얘가 명사니까 뒤에 문장 붙일게요. 어떤 신뢰가 봤더니 네가 place 두는 신뢰야. 누구에게? 그 친구에게. 어떤 친구? 그 비디오를 추천해준 친구에게 너가 두는 신뢰만큼 정비례 관계로 상승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랑 생각에 대한 신뢰가 뭐냐? 똑같이 비례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자 쉽게 말해볼게. 난 영어 강사지. 너네가 나한테 영어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선생님 저 영어를 뭔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뭐 문제집 추천할 수 없나요? 그럼 내가 문제를 추천해 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영어 강사로서 신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주는 신뢰도 똑같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나한테 수학을 물어본 거야. 선생님 수학 문제집 뭐 살까요? 그럼 내가 수학 문제집 추천한 거야. 이거 한번 사봐. RPM인가? 그거 한번 사볼래? 그때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영어 강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수학의 분에서만큼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가 않겠지. 그럼 내가 추천해준 그 책에 대한 신뢰도도 덩달아 낮아진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쯤에 따르자면은 결국 무언가에 대한 신뢰도란 것은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0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이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거 주어야 괄호 열라 그랬어. 그럼 분명히 동사고 또 블라블라 시작하다가 happen이라는 동사 나오게 되면 다들아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안 되면 이게 문장조 파악이 힘들어. 나는 지금 봐봐. 너네가 내일 테스트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지금 이거를 너네가 알기 쉽게 내가 괄호도 치고 밑줄도 치니까 보이는 건데 중요한 건 너네가 테스트를 볼 때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너네 걸로. 괜찮니? 항상 복습면서 잘 시청해.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면은 그들이 본 사람이야. 뭐 하는 걸 봤냐? 아직 코 꺼내면 안 돼. 아직 동사 안 났어. 뭐 하는 걸 봤냐 봤더니 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 걸 본 거야. 그들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가 있어. 이게 너야. 너라는 사람인데 어떤 다른 사람 A가 어떤 생각을 인정한 거야. 맞아. 끄덕이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이응 이러고 있는 거야. 약간. 그치? 그걸 네가 본 거야. 그걸 네가 본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happen to, 이거 발생하다 하면 안 돼요.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하다. 근데 딱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우연히 친구였어. 아하. 그럼 이 A가 친구야. 네 절친이야. 그러면 코마 있지 끊어. 그러면 그 사회적 증거들은 있잖아.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 뭐함으로써 exert 가함으로써 뭘 가하냐 봤더니 peer pressure 바로 뭐냐면 친구 압박, 동료 압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친구 중에 80%가 A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A라고 답변해 보이는 그 성질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휩쓸려가는 동료 압박, 친구 압박이 있고 또한 자 지금 바이에 A가 걸려있고 B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as well as가 그거 아니야. 뭐뭐만큼 잘이 아니라 이거 또한 그리고라는 어떤 그 접속사로 보면 될 일종의 등위 접속사. 두 번째는 뭐하면 네가 의존하는데 신뢰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신뢰인가 봤더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다음에 문장이기 때문에 붙일게요. 어떤 신뢰가 봤더니 사람들이 두는 신뢰가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어디에?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판단에 사람들이 두는 그 신뢰에 의존을 함으로써 혹은 동료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럼 쉽게 말해볼게요. 타인의 경우에 내가 나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완전 모르는 타인이야.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저러나 보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알고 친구야. 친구가 알았어, 그치?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동성이라는 게 있어. 동성의 문화에 대해서 그냥 타인이 끄덕이는 거야. 동성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저 사람 저런 거 보내 이러고 있는데 이 지점에 따르자면은 동성애라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알고 친구야. 너의 절친이야.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집에 따르자면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친구 압박을 가한다 이거야. 친구 압박을. 그럼 나도 모르게 왠지 끄덕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동성애? 뭔가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야? 라고 나도 끄덕이게 된다는 거야. 이 집에 따르자면은. 왜?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이미 신뢰를 두고 있는데 네가 두고 있는 신뢰가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판단인데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 너의 절친의 판단이라면 너도 거기에 신뢰를 보다. 제가 저러면 그럴 법한 이유가 있나 보지. 그럼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치? 이랬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다 이 말이야. 타인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그것이 너의 정말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동료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버린다 라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07번 가봅시다. 자 07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호흡 좀 같이 가다듬읍시다. 자 콤마가 있죠. 자 끊어볼게요. 자 뭐 할 때 똑같은 그 인구 그러니까 사람이죠. 아마 그 사람들 집단 이 수동태야 질문을 받았는데 자 오늘 포인트 whether야. whether는 접속사로서 우리는 알죠?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중요한 건 여기 콤마 있지. 콤마 있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빼야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 콤마, 마침표, 뭐 하이픈 어떤 부호가 있을 때까지는 너네가 거기까지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 도저히 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뭐를? 지출이야. spending. 돈 쓰는 거니까. 지출인데 더 많은 정부의 돈을 복지에 지출하는데 당신이 찬성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끊고 이제 주절 시작이야. 오로지 21%만이 in favor. 자 말했지만 호의 하면 안 되고 찬성을 했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오랜만에 좀 호흡 좀 가다듬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05번 가보겠습니다. 자 05번 아까 그 1차 세대전의 그 어떤 명명에 대한 질문에서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게 먼저 what if 라는 수가 있어요. 물음표까지 보통 이게 3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자체 하나의 표현입니다.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어떤 가정의 표현이에요. 가정의 표현. 그러니까 만일 진영쌤이 여자였으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치 얘들아? 잘 들어봐. 만약에 우리가 칭했다면 어땠을까? 이것을 뭐라고? 1차 세계대전이라고 칭했으면 어땠을까? 이 말이야. 언제? 지난 1918년도에. 자 알다시피 1918년도는 실제로
세계 1차 세대전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1918년 우리가 타임머신 돌아서 그때는 세계 대전이었던 이름이었을 거야. 그 당시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야 1차 세계대전 아주 진짜 심각하구만 이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봐봐. 그랬더니 such label 그러한 명칭이란 것은 어쩌면 자 오늘 포인트 이거야. 내가 make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 제발 make를 그냥 우리가 초등부 아니잖아. 그냥 뭐뭐를 만들다 끝.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반드시 뭐야? A, B야. 반드시 A, B야. A를 B하게 만들다는 덩어리 두 개를 대비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얘는 명사가 두 개가 나와. 그럼 이게 난리가 난다고 해석이.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 가능성인데 두 번째에 전 세계적인 갈등 아마 2차 세대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을 unpredictable reality 예측할 수는 없는 현실로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누구에게 정부나 개인에게 예측 불허한 하나의 현실로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래 무슨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확증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1차 세계전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언가나 뭐 예를 들면 뭐 신이 아니니까 그게 뭐 확증된 현실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어쩌면 두 번째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측 불허한 하나의 현실, 하나의 선택지로서 사람들이 슬슬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따지면 이 명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세계대전 때 1차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동시에 2차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발상한다라는 어떤 명칭, 명명에 대한 엄청난 어떤 뭐랄까 영향력, 힘이라는 거를 지금 이 지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거는 A, B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사 두 덩어리를 하지 말고 A를 B하게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괜찮니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좀 더 멀리 가서 네 여기 가봅시다. 네 여기 지금 15쪽이죠. 15쪽에 14번 가볼게요. 아 이거 좋죠. 자 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자 같이 한번 빼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끊어볼게요. subcontract. 자 우리 contract 뭐냐면 계약을 맺다예요. sub는 내가 말했죠. 뭔가 하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지만 하청 계약이라고 의미를 했어요. 자 하청 계약을 맺는 것인데 어떤 노동에 대해서야. 무슨 노동이라고 봤더니 component 원래 구성 요소인데 약간 오늘은 이게 약간 공장 생산행위거든요. 그럼 저는 부품 정도라고 이해를 해볼게요. 부품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청 계약 맺는 것까지 주어입니다. 그것은 두는데 제조업자를 어디에 두냐면은 이러한 지위에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지위가 봤더니 의존하는데 외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둬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은 하청 계약을 맺었더니 이 생산자가 외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도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친절하게 콤마 찍고 위치를 통한 계속적 문법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자 명사 다음에 PP 수식 들어갑니다. 그냥 위험도에 어떤 위험도? 연관된 위험도. 뭐랑 연관되다 봤더니 품질 관리, scheduling 어떤 기한 일정과 같은 마지막 세 번째 performance 능력인데 N item system 그러니까 부품 하청기니까 아마 이 생산하는 최종 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부품 하나하나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거야. 그 부품이 이제 올라오지 만들어서.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최종 완성품 만든 거냐? 자동차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N item system인 것은 이제 최종 생산품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performance 능력 같은. 생각해봐. 뭐 다 조립했는데 부품 하나 아주 개 같은 게 온 거야. 그럼 이 전체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겠지. 이런 어떤 능력, 스케줄링, 그리고 품질 관리와 연관된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문장에 한해서만 말하자면은 필자는 이 하청 계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타인의 의존도가 올라가는 것을 위험도의 증가라고 필자는 평가를 했기 때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영어는 그만큼 콤마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되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오늘 마지막 자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 가보자. 자 네 아까 이어지는 바로 09번입니다. 테마 3 자 09번 오늘 마지막 문장 힘내시고 아까 하청계약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보자. 자 여기 먼저 콤마 있기 때문에 콤마에서 한번 끊으면서 한번 이제 부사와 주절을 나누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 때문에 얘는 부사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당연히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자.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금융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자, 아직 안 끝났어. 콤마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PP 수식 붙여볼게요. 어떤 위험도가 봤더니 연관돼 있는데 캐피털 하면 내가 자본이라 했어. 자본 비용인데 도구, 장비야. 뭘 위한? 생산인데 좀 더 거대하고 복잡한 체계의 어떤 생산을 위한 도구나 장비에 대한 어떤 자본 비용과 연관된 금융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학원 강사지. 나는 수업이 메인이야. 근데 내가 교재 제작이라는 서버 업무도 있잖아. 근데 이걸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럼 교재 제작을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복사기 사야 되지. 재본기 사야 되지. 이런 비용을 내는 거야. 자본 비용을. 약간 알지? 그치? 왜냐면 좋은 복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A4 용지도 다 사놔야 되고, 그리고 자본, 이제 이런 재본기, 링, 이런 거 다 사야 되잖아. 이런 자본 비용을 말한 거야. 근데 그런 비용적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제 주조 시작. 제조업자는 어쩌면 하청 계획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뭐를? 생산인데 그런 시스템의 주요한 부품들에 대한 생산을 하청 계획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청 계획은 아무래도 A to B죠. A라는 작업을 B에게 하청 계획을 준 거야. 알았어, 그치? 누구에게 봤더니 공급자에게 하청 계획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치? 이해됐어? 자, 근데 얘도 명사다 보니까 뒤에 형사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하자면 familiar는 친근한 이러면 안 됩니다. familiar는 뭐뭐를 잘 알고 있는 이라는 어떤 지식에 대한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야. 사람과 친근한은 familiar도 뭐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렇다기보다 우린 intimate 이라는 더 훨씬 더 많이 쓰고요. familiar는 보통 무언가를 잘 알고 있는 능숙한이란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부품에 대해서 빠삭히 잘 알고 있는 공급자에게 바로 뭐하냐? 하청 계획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가 메인이지 수업이 메인 때문에 교재 제작은 이런 인쇄업자분 아니면 교재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을 드리는 거야. 저 교재 제작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나의 어떤 금융적 리스크를 줄이고 나는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 지문만 바라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적혀 있어? 하청 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지문은 하청 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 서술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하려면 뭐냐면 피해자는 과연 누구 편이냐 이 말이야. 둘 중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집만 보게 되면은 선생님 아까는 리스크가 올랐다면서요. 얘네는 보니까 또 리스크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지문은 장단점을 다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피해자는 과연 어느 편을 서냐 이 말이야. 알았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단점의 편을 들 건지 아니면 내 메인 업무가 방해된다라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사야 될 서브 일은 그냥 하청 계획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과연 두 피해자는 누구 편인지를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치? 괜찮아 얘들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윙9 또 이게 우리 복수 영상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쉽다 뭐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치고는 좀 시간이 그래도 굉장히 좀 걸렸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또 복수 영상 마치게 되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복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하게 복습할 수 있죠. 복습을 못한다는 건 이제 변명입니다. 영상만 보면 돼요. 그쵸? 책에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노트에 필기만 해보면 돼요. 그럼 복습이 어렵다는 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 다 변명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내일, 그렇다면 우리는 복습 테스트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이 배웠던 부분들을 그대로 10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시험에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 자, 우린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